안세영의 폭로 이후 내내 당당함을 유지하던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겁먹은 것처럼 안세영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터뷰했는데요. 김태규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500 코리아 오픈이 개막한 전남 목포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9세대의 관습은 없애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선발, 후원과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모두 손봐야 한다며 선수가 국가대표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가 낸 의견에 대해 전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한이 맺혔다는 것이겠느냐며 협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까지 말하니 이제 드디어 김태규가 정신을 차리고 선수들을 위한 협회 운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도망가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원래 김태규는 안세영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 위해 협회를 통해 안세영, 소속팀 등의 꾸준히 만남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를 부담스러워했기에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 김태규의 떼쓰기에 모시겨 안세영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김태규가 어제 언론에 대놓고 안세영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달라질 것을 약속했기에 안세영도 수그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태규는 안세영이고 뭐고 그저 자신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었는데요. 겉으로는 안세영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안세영을 불러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하길 김태규는 안세영이 미팅 자리에 나오자 사과하는 척 운을 띄웠고, 이에 안세영이 약속한 내용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다시는 언론에다 협회 김태규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방에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안세영을 향한 감금 협박을 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안세영이 그럴 순 없다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자 김태규는 온몸으로 문을 막으며 당장 사인하라고 윽박질렀고 거의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동은 안세영의 부모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해결이 됐고, 너무 놀란 안세영은 다시는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만약 안세영의 부모님이 함께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싶고 안세영이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되는데요. 협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김태규의 사과의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하려고 했던 안세영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안세영은 그동안 여러 번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와 힘든 점을 협회를 통해 얘기해왔는데 듣지 않은 건 그들이었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는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개선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일과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잡무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표팀 코치진은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안세영 부모님이 나서서 안세영이 자비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을까요? 중3을 데려와서 빨래를 시킨 건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부분이고 협회는 관습이라고 했지만 관습이 아니라 악습인 것 같은데 관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배드민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선배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후배를 가정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파리올림픽까지 가서도 빨래와 청소를 맡아서 했기에 안세영의 분노가 더 커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출전한 선수들은 서승재, 전혁진, 김가은, 김소영, 최유정, 공이용, 이소희, 김원호입니다. 여기서도 안세영이 가장 막내인데요. 과연 이 선배들이 안세영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지 않았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안세영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말했는데요.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자신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다며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에서 맞닿은 전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 했습니다. 안세영은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사정을 알고 보니 여태까지 누구도 안세영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안세영의 부모님은 세영이가 몸에 대한 거 말고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없다면서 경기력하고 운동 배우는 부분, 그 다음에 몸 관리해주는 부분이 본인의 제일 요구사항인데 선수촌이라는 곳이 단체로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안세영 한 명한테만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세영이가 충분히 케어받고 싶고 팀에서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세영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세영 혼자서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었고 상처도 많았다며 그걸 이겨내는 게 되게 힘들어서 경기가 끝난 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안세영의 부모님은 그녀의 부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왔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클 텐데요. 안세영이 배드민턴에 대한 열정이 크기에 그런 안세영을 지켜보는 게 더욱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만 안세영은 세계 랭킹 1위의 선수지만 세계 랭킹 13위 인도 선수 신두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도 모두 협회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메인 스폰서사의 라켓과 신발, 의류를 사용해야 하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톱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인 것이죠. 포브스에 따르면 신두는 지난해 710만 달러, 약 97억 원을 벌어들여 미국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여성 선수 16위에 올죠. 특히 신두의 상금은 10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상금 외의 수입이 700만 달러, 약 96억 원에 달했으니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협회 측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고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협회 선수를 감싸기보다 타 종목 선수와 비교하며 급을 나누는 발언을 했습니다. 애초에 타 종목 선수와 비교하는 발언을 협회 측에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협회의 말만 보면 안세영이 마치 돈 때문에 협회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이지만 안세영이 협회를 폭로하게 된 것은 선수 생명을 오래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세영이 언급한 선수 보호의 핵심은 결국 낡은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인데 같은 선수인 타이찌잉은 국제대회에 전담 트레이너 2명과 코치 1명을 대동했고 천이페이도 이번 대회에 트레이너 2명을 데려왔는데 이제껏 우리 대표팀 운영은 국제대회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복식 위주였기에 경기력 관리를 위해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배드민턴 협회가 양궁협회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협회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2의 안세영, 제3의 안세영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한국 양궁에는 금수저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궁은 과거 성적, 학벌과 관계없이 수개월간 이어지는 선발전에서 수천 발의 화살을 관역 가운데 가장 잘 꽂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국가대표를 포함한 모든 선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선발전이라는 촘촘한 채를 통해 걸러지고 고등학생에게 세계 톱랭커들이 덜미를 잡히는 곳이 한국 양궁대표 선발전이기에 장영술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은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오로지 잘 쏜 선수가 선발되는 제도라고 말했죠. 하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다릅니다. 회장을 비롯한 배드민턴 협회 임원진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당시 엔트리가 드물게 3차례 수정됐는데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격적인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20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되어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가 2명으로 줄어들고 복식은 4개 조 파트너가 뒤바뀌는 결과가 됐습니다. 더불어 같은 해 세계선수권 참가 당시 배드민턴협회는 선수 6명 출전해 임원진이 8명이나 따라붙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수단은 이코노미석, 임원들은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했기에 더욱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며 앞길이 창창한 안세영이 가장 행복할 순간에
행복을 즐기지 못하고 폭로를 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담겨 있던 건 아닐까요? 자신의 발언에 힘이 있을 때 말하고 싶었다던 안세영의 용기가 담겨 있는 폭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배드민턴 협회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협회의 욕심과 인맥, 정치로 인해 그 노력을 배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